자, 우리가 지금 해제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해제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최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할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해제 효과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고 책도 반복해서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584페이지네요. 584페이지 맨 아래쪽 5번 해제 후 효과가 나와 있네요. 효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제가 책을 확인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맨 위쪽에 1번에 보니까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관계를 삭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표가 있다라고 했죠. 가로 1번에 소급 동그라미. 그럼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보세요. 둘이 만나서 계약관계를 체결했고요. 자,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고요.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이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특약을 통해서 중도금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라고 해보세요. 특약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계약관계를 삭제했어요. 해제했어요. 자, 이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니까 이 을은 더 이상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이 계약관계가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갑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니까 을을 더 이상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된다라고 했고요.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제3자 보호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를 잘 봐보세요. 둘이 만나서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중도금을 지급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특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자, 이 사람이 제3자죠. 제3자인데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을이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갑이 계약관계를 해제했네요. 삭제를 했어요. 삭제했으니까 이 계약관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 등기가 돼버리겠죠. 원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무효 등기. 이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가 돼버리겠죠. 자, 이 병은 매매계약 통해서 등기했거든요. 앞에 사람 걸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사람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따라서 이 병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되나요? 분명히 반드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거든요. 분명히 사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을 병과 만나서 매매를 했고 정상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관계가 삭제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다 보니까 서급해서 계약관계가 소멸되다 보니까 제3자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을지라도 제3자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 제3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잘 봐보세요. 시간적으로 이 갑이 해제하기 이미 이전의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겁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이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의 악의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선악 대상이 없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시간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매매를 했네요. 중도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일단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제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관계를 해제했네요. 계약관계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는 이제 삭제가 되었고요. 그럼 이 등기도 이제 원인 무효 등기가 되겠죠. 자, 이 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권리자가 되어버리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를 안 했어요. 말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3자 병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병은 무권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을과 거래할 때 뭘 믿었습니까? 등기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 등기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가 되겠네요. 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이처럼 해제했을지라도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이 제3자 만약 선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병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선약이 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해제 전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선악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해제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선이 즉 이 등기가 무효임을 몰랐다. 즉 해제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때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1번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보호받는 제3자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해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고요. 이 경우는 선일 때 보호를 받고 있다. 아무튼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가로 3번에 제3자 보호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해서 548조 5조문을 체크해야 되겠죠. 거기 보니까 해제했습니다. 원상여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이 금전이다라고 한다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네요. 이 내용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맺었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에 이 사람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586페이지 맨 이쪽에 동그라미 2번이네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 해당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 전에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보호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요.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묶어버리세요. 동그라미 기억번의 키워드는 목적물을 감유한